안녕하세요. 제이스윙입니다. 오늘은 손바느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단으로 이것저것 만들고 싶을 때 물론 재봉틀이 있다면 편하시겠지만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을 갖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엔 손바느질을 이용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바느질도 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바느질을 하시면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튼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5cm 정도 6cm 정도 되는 바늘을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바늘은 일반 손바느질을 하기에는 조금 굵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실을 굵게 껴서 잘 보이게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굵은 바늘을 선택을 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원단을 바느질한다는 생각으로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실을 이렇게 껴주시고요. 저는 지금 잘 보이게끔 하려고 4겹을 꼈습니다. 이렇게 2겹짜리를 반으로 접어서 4겹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잘 보이시게끔 굵은 실을 쓰는 거고요. 평소에는 한 줄을 껴서 이렇게 반 접어서 2줄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줄만 2줄을 이렇게 반 접지 말고 길이 차이를 줘서 매듭을 한 줄만 지어주면서 얇게 실을 쓰셔도 됩니다. 맨 끝에 매듭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매듭 짓는 방법은 손가락에 가로로 실을 놓고 그 실에 수직으로 바늘을 놓고 이 옆으로 나가는 이 실의 길이가 매듭을 지은 다음에 남는 실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실을 바늘을 딱 잡고 이 윗부분에다가 실을 감아 주시는데 한 3번 정도 감아 주시고 실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생각으로 바늘을 쭉 잡아 당기면 끝에서 옆으로 뺐던 그 길이만큼 남기면서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매듭을 지은 다음에 실이 길다 싶으면 요거는 짧게 잘라내고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매듭이 지어 있어야 바느질을 하고 실을 잡아 당겼을 때 끝에서 매듭이 딱 버티면서 바느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은 조금 처음 하실 때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손가락의 위치라든지 감아서 내려서 매듭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조금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감아서 요 사이로 통과해서 묶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묶어 주셔도 됩니다. 길면 끝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아니면 조금 손 끝에 이 손가락 끝이 약간 수분기가 있으신 분들은 얘를 이렇게 말아서 이 끝부분 남은 부분을 이 안으로 말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둥글려서 끝을 당겨주시면 매듭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 매듭은 편한 걸로 매듭을 좀 지어주시고요. 매듭을 지었으면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하는데 원단 2장을 잇기 위한 바느질 중에서 저는 크게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일정한 시접, 간격
끝을, 즉 완성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게 되죠. 바늘이 들어가고 나온 원단이 뚫고 들어가는 그 지점을 땀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이 한 땀의 길이는, 바늘 한 땀의 길이는 원단이 얇으면 2-3mm 정도, 원단이 두꺼우면 4-5mm 정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지금 한 5mm 정도 돼 보여요. 여기에서 앞으로 같은 간격 땀으로 앞으로만 계속 전진을 할 거예요. 5mm, 또 5mm, 또 5mm, 이렇게 같은 간격, 보이는 실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간격이 계속 같은 길이로 일정하게 나오는 이 바느질을 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질이 좀 익숙해지게 되면, 저는 지금 한 땀씩 보여드렸는데 원단을 잡고 일정한 땀 길이로 여러 번 이렇게 물결 접는다는 생각으로 여러 땀을 한꺼번에 바느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매듭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부분 시작할 때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첫 부분 내가 원하는 땀 길이만큼 한번 뜨신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떠서 튼튼하게 중복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질을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내가 바느질을 하는 그 길이보다 실이 짧을 경우가 많겠죠. 실을 한없이 길게 바늘에다가 끼워 놓고 바느질을 하면 엉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을 바늘에 끼우는 그 길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 중간에 실이 모자라서 끊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중간에 이어주는 경우, 중간에 매듭을 짓고 원단 한 두 올 정도를 살짝 뜬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바로 직전에 이 링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키면 묶어주는 효과로 매듭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 사이로 한 번 더 통과, 이 링 사이로 다시 한번 잡아 당겨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의 끝은 저 시접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밖으로 빼주시고 잘라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느질을 하실 때는 끝난 땀에서 같은 거리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끝난 부분이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한 땀 정도, 한두 땀 정도 겹쳐진 부분부터 홈질을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곡선은 직선이 살짝 휘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곡선을 따라서 똑같이 직선 홈질 하듯이 홈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각으로 꺾인 코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너에서 바늘을 꽂은 상태로 방향을 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 그대로 홈질 한 땀 한 땀 편하게 돌아가셔도 되고요. 또는 첫 부분이나 이음새처럼 튼튼하게 코너 재봉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코너를 되박음질 하듯이 한 바퀴씩 더 돌아주시면 튼튼하게 코너를 재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 내가 꺾어야 되는 코너에 바늘이 꽂힐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그 코너에 양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한 번씩 더 이렇게 반복으로 감싸 바느질 하면서 코너를 조금 더 튼튼하게 재봉해 주시면 됩니다. 실이 짧아졌네요. 다시 매듭을 지어야겠죠? 매듭 지으실 때는 원단의 올을 한두 올 정도만 살짝 뜬다고 생각을 하시고, 잡아당기기 직전 이 원형 링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키면 매듭, 그리고 그 실 매듭을 한 번 더 살짝 뜬다는 생각으로 통과, 실 사이로 잡아당겨서 매듭, 그리고 실의 끝은 여기서 바로 자르시면 매듭 자체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분 실을 살짝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빼서 실 끝을 잘라주시면 매듭 끝에 여분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듭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느질 중에서 박음질을 알려드릴게요. 박음질은 위에서 봤을 때 홈질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땀의 실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아니라 땀이 실이 계속 연결이 돼서 보이게끔 하는 바느질을 박음질이라고 합니다. 자, 실 끝을 매듭을 지어서 한 땀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홈질이라면 이 상태에서 같은 땀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겠지만, 박음질은 나온 땀에서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나올 때는 두 땀을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땀, 두 땀.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나온 곳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온 곳에서 뒤쪽으로 다시 실로 땀을 메꾸듯이 뒤쪽으로 가는데, 나오는 곳은 한 땀, 두 땀 앞으로 다시 뒤로 들어가서 두 땀 앞으로, 뒤로 들어가서 두 땀 앞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실이 계속 연결돼서 바느질이 되는 박음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음질은 홈질보다 실이 여러 겹 중복돼서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쪽은 실이 계속 연결이 돼서 깔끔하게 나오지만 뒤쪽은 실이 겹쳐져서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뒤쪽은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선 박음질처럼 이렇게 실이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뒤쪽에서는 겹쳐지는 실이 아닌 뒤쪽에서도 앞에처럼 실이 바늘땀처럼 연결이 되게끔 할 수도 있는데요. 홈질을 앞으로 넘어가서 이 바늘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비어 있는 곳을 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에서도 박음질처럼 실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박음질처럼 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바느질을 완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뒤집다 보면 창구멍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창구멍을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는 공구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구르기는 바느질을 한 다음에 그 실이 이 여민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끔 바느질을 하는 거라 실을 얇게 한 줄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길이 차이를 둬서 한 줄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끝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시작하는 부분은 안쪽으로 바늘 끝을 통과시켜서 매듭이 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성선을 미리 이렇게 접어서 내가 바느질 해야 되는 완성선 표시를 먼저 해주시고 이 완성선 상을 한 땀씩 앞으로 전진한다는 생각으로 일정한 땀 길이만큼 앞으로 한 땀을 앞으로 갔으면 그 나온 땀에서 그대로 건너편으로 완성선 따라서 또 일정한 땀 길이를 앞으로 그리고 또 나온 위치에서 건너편으로 완성선상을 그대로 일정한 땀 앞으로 이렇게 완성선 기준으로 서로 건너편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일정한 땀 길이 맞춰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 실을 잡아 당겼을 때 바느질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딱 아물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르기는 접은 선상을 따라서 바느질을 작은 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공구르기처럼 깨끗하게 하진 않아도 바느질 선이 보이더라도 조금 편한 창구멍을 막고 싶으시면 감침질을 하시면 됩니다. 감침질은
이 두 개의 원단을 뚫려 있는 이 두 개의 원단을 같이 잡으시고요. 바느질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뚫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한 2-3mm 정도 옮겨와서 방금 전에 박았던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또 같은 땀 길이 옆으로 옮겨가서 두 개를 같이 계속 일정한 땀 길이로 옆으로 옮겨가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두 개의 원단을 같이 감싸서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이렇게 실이 원단을 감싸지는 감침질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저는 검정실로 잘 보이게끔 했기 때문에 감침질이 지금 눈에 선명하게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손바느질 하실 경우에는 원단 색깔과 비슷한 색실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옹고르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창구멍을 막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훨씬 더 빨리 끝나죠. 이렇게 감침질로 해서 창구멍을 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하실 때는 끝에 원단 한두 올 정도 살짝 뜬다는 생각으로 잡아당기기 바로 직전에 이 원형 링 사이로 바늘 통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이 링 사이로 바늘을 통과, 매듭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으면 실끝을 원단 안쪽으로, 더 어딘가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 매듭도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매듭에서부터 여분 실을 남긴 상태로 잘라주시면 매듭이 잘 풀리지 않는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